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 많이 들어왔던 논제인데도 그래서 어깨 너머 얻은 지식을 가지고 레고 조각 끼우듯 이리저리 맞춰보는데도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어려운 논제다 보니 오래전 그 많은 성인들과 지식인들의 공통된 물음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역시 이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한 종류의 책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던 예전에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면서 떠오른 첫 느낌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죠? 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놀란 고향 사람들의 첫 마디이기도 했죠. 사실 톨레는 감성적인 철학자도 종교학자도 이성적인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톨레로 하여금 다방면의 길을 찾게 함으로써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깨우치게 한 것 같아요.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톨레는요. 달라이라마 틱나탄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입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 사춘기와 청년기에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요. 절망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으로 내적 변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별 5개를 주고 싶은 책이라 소장하시고 두고두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톨레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명상서적 분야의 저자로 평했고요. 와킨스 리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톨레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톨레의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장기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수백만 부 판매된 책이기도 합니다. 톨레가 자신의 책을 오프라 윈프리에게 선물하면서 말했다죠.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제가 톨레의 책들을 오래전부터 소장하면서 매번 꺼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으로 토시 하나 어긋남 없이 마음으로 제대로 녹아든 계기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서적 위즈덤을 통해서였거든요. 톨레가 윈프리에게 선물해준 이 선한 음악이 저에게도 마침내 들려온 거죠. 제가 들은 이 음악을 오늘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고와 의식에 갇혀 진정한 삶에서 멀어진 자신을 영적 깨어남을 통해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고를 자각하기 원하는 사람, 어느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요. 우리의 진정한 삶을 가둔 에고와 의식에 대해 알아보는 거겠죠. 프로이트는 사람의 정신구조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드,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초자아, 그리고 이드와 초자아를 조절하면서 이성과 분별을 추구하는 자아, 즉 에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인 이방준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사람이 있는 셈이고 이것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명확하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들의 여행 저자인 마이클 뉴턴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중심이 같은 세 개의 원,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원들로 마음이란 것을 그려보세요. 제일 바깥에는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원인인 의식이 자리 잡고요. 그 다음 층에는 이생과 또 모든 전생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되고 있는 잠재의식층이 있어요. 가장 속에 있는 층은 초의식이라 부르는 층입니다. 이 층은 우리 자신의 보다 높은 힘을 표현하는 가장 높은 중심이에요. 그러기에 초의식은 어떤 층이라 하기보다 영혼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니 우리의 영혼 가장 바깥 부분에 감싸고 있는 자아와 의식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톨레가 정의한 에고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이름과 성별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국적과 직업과 소유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오류에서 생겨난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가 바로 에고이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들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 비잉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며 평화이고 고요이다. 톨레의 정의에서처럼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다고 봅니다. 데카르트의 고기토 에르고숨, 곧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이 톨레의 말입니다.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책의 주제, 에고와 의식에 갇혀 진정한 삶에서 멀어진 자신을 영적 깨어남을 통해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데려오자. 네, 에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서부터 영적 깨어남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톨레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불행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거를 살펴보는 거죠.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감정에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 때만 불행이 되는 거죠. 깨어나십시오의 저자 앤소니 드 멜로가 지혜에 이르는 4단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째, 자각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한다. 둘째, 그런 감정이 현실 안이 아닌 우리 안에 있음을 이해한다. 따라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멈춘다. 셋째, 그 감정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다. 넷째, 달라질 필요가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임을 자각한다. 힌두교의 지침서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요.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 에고와의 동일화를 경계하라는 진언이겠죠? 톨레가 말합니다.
에고라는 형상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어떤 사람보다 열등하고 어떤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본질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죠. 진정한 자존과 진정한 겸손은 이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에고의 눈으로 보면 자존과 겸손은 항상 대립관계에 있죠. 하지만 진리 속에서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세 단어는 삶과 하나가 되기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결론이자 톨레가 말하는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 being이 무엇인지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죠. 그러나 삶에는 깊이라는 수직적 차원도 있습니다. 수직적 차원에서는 오직 현재의 순간이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면 삶의 수직적 차원 깊이의 세상이 열리겠죠. 삶이 공평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어느 소녀의 대답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셨겠어요? 삶이 공평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넌 춤출 수 있다고 하셨어.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